이완구 총리께서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시니까 좀 앉아 계시고, 정영섭 총리 장관 나오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침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이니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도 안에 주로 정부가 1만 10명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했는데 2년도 안에 정원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세수는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또 국가 채무는 더 줄었습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지난 2년도 안에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왜 바꿉니까? 지난 정부보다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현 정부보다가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바꿨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죠. 우리가 지난 정권 2년을 보면, 지난 정부 2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저 참 나쁜 정부다 하는 거는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죠.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정선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공약을 어겨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안 넣는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도 안에 장관께서 몸담고 있었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한 정부였는지 오늘 2년 되는 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저보다 더 헌법학의 권위시고 또 장관으로 가시기 전에는 제가 우리 개헌 모임에서도 장관을 초청해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장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을 한번 보면 독일 헌법은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헌법의 3조를 보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헌법은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다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 이주민이 200만이 가깝습니다. 국적을 갖지 않는 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어떤 법적인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10조에서 39조까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인데 장관께서 잘 알다시피 전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적을 표시해야 될 항에는 모든 국민이 맞지만은 인간의 일반적인 권리, 인간의 일반적인 자유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아니라 인간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더구나 200만이나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 1조부터 39조까지는 손을 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 헌법도 49년에 2차 대전 이후 49년에 다시 개정 발표를 했고
프랑스 헌법도 46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48년에 했는데 프랑스 헌법도 제1조 1항에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국민이 아니라. 또 우리 독일 헌법은 3조에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조까지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 전부 모든 국민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34조 같은 것을 보면 여성을 여자로 표현했다든지 장애인을 신체 장애자로 표현한다든지 노인 청소년의 복지 이 부분 지금 어린이집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노인, 청소년, 아동에 대한 복지와 권리 이렇게 헌법에 표현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헌법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아동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동에 대해서 무상복지, 무상교육하는 이런 나라에 헌법에는 아동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10조부터 39조까지 전부 모든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문제는 이대로 두고 우리가 다음 미래 세대의 한국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지방 분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앙과 지방의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약 2대8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또 지방과 중앙의 재정 사용액은 6대3입니다. 지방이 6이고 중앙은 4입니다. 그러죠? 지방자치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 비율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헌법 전문에 독일 16개 주 명칭이 딱 나와 있잖아요. 무슨 주 쫙 나와 있으면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헌법에도 보면 1조에 보면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권 국가에서 지방세 비율을 보면 스위스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는 지방세가 50%가 넘습니다. 지방세 분담이. 근데 우리는 지방세와 국세가 2대8, 재정 사용은 지방이 6, 중앙이 4. 이러니까 지방대로 빚을 져야 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빚을 져야 되는 말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되는 조항,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110조, 118조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분권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어갖고 지금 우리가 분단 70년, 광복 70년, 금년에 7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관적인 권력의 흐름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해놓은 겁니다. 국가 원수. 원수란 말이 지금 세계의 흐름에 이게 맞는 용어입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가 원수까지는 또 좋아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도 하고 행정부 수반도 하는 겁니다. 전혀 분권이 안 돼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갖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헌법이 아주 제왕적 대통령제가 용어만 그렇게 안 써져 있지 헌법의 권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내각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방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87년에 우리들의 헌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한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를 쟁취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체육관에서도 선거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제 독재자들이 자기네들 편의대로 견을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에 민주화의 결정이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를 했는데 그때 무슨 함정이 있었느냐? 직선제를 쟁취하는 건 국민이 민주화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헌법의 내용은 전혀 담겨지지 않고 여야 8인 협상에서 그냥 우리 5년마다 대통령 임기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을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국민들이 요구나 국민들이 바라면 그 헌법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5년마다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6배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이게 더 발전했습니까? 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서 더 발전했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꽃을 피워야 하고 세금도 더 안 걷어도 복지를 해야 되고 국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 퇴행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치의 발전과 경제 발전의 연관성이 OECD 국가 27개 나라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 소득 3만 불 되는 나라에서 이 24개 나라를 놓고 보면 21개 나라가 전부 분권형이나 내각제입니다. 3개 나라만 형식상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다 분권이 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 세계 최극빈, 제일 못 사는 나라 49개를 놓고 보면 37개 나라가 다 대통령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권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이 되고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전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이게 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5년 만에 정권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공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약은 표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표가 된다면 어떤 공약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다소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 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원래 무상보육은 0세에서 2세까지만 하기로 했던 건데 느닷없이 당시에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복지한다. 정부가 난리가 났죠. 무슨 돈 있냐. 아니 5세까지 해야 야당이 무상급식 했는데 우리도 무상보육을 해야 30대 40대 주부들 표를 잡을 것 아니냐. 아니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표 잃으려고 하느냐. 아니 정당이 표 잃는다는데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럼 무상보육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돈 없다고 난리 난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선거 과정 봅시다. 지역 갈등 생기죠. 계층 갈등 생기죠. 왜?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은 다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그 과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을 이대로 두고 지금은 좋아요. 3년 동안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 정권의 임무는 뭐냐?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은 나라의 정치 안정을 시키려면 내 정부는 우리들이 임기는 이걸로 끝나지만은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이런 되풀이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된다고 국회에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운영위원회에다 개헌특위 구성해달라고 안을 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쫙 여당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권력이 힘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겁니다. 권력의 힘에 따라서 마음이 없는 개헌을 하는 여당도 옳지 않지만은 권력의 힘으로 마음이 없는 개헌을 막는데 동조하는 여당도 나쁜 거예요. 저는 제 말씀은 우리나라가 권력이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조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